핵심은 이겁니다. 몇 퍼센트를 저축해야 되냐? 아,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맞아. 8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50도 아닌 그걸 못한 안 돼, 안 돼. 아, 나 손 들었다. 작가님은 네. 그동안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인물들, 저런 인물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한 3,500명 정도 왔다 가셨으니까 와. 많이 만났죠. 일단 그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질문들을 보면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몇 퍼센트를 저축해야 되냐? 아,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맞아. 뭐 좋은 방법 없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많이 한국 물어보세요. 사람이 특히 그 정답 음.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도 뭔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아.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를 좀 검증받고 싶은 맞아, 거야. 검증. 제 얘기를 한번 하자면 네. 저는 90년대 후반에 이제 직장 생활 처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20년 이상 차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첫 월급을 155만 원 받았어요. 20년 전에? 네. 지금 화폐 가치로 굳이 얘기하자면 한 3,500만 원 됐을까? 아, 오케이. 그 그러니까 정도군요. 그 당시에 155만 원 받았는데 전 얼마 저축했느냐? 124만 원 저축했어요. 아, 나 손 들었다. 네. 그럼 몇 퍼센트냐면 80%예요, 이게. 이 얘기 들으면은 지금 끄고 나가시려고 하는 분이 지금 있을- 다들 아마 앞에 숙연해서 있었으면 고개 손 숙이고 때리려고 있어. 하는 분이 있을 수도 네, 있는데 네, 네. 자, 진정하시고 상황을 보셔야 돼요. 네, 상황. 155만 원 벌어서 124만 원 저축했다. 그럼 얼마 남아요? 31만 원. 남죠. 네, 자, 31만 31만 원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 한 65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미혼의 남자 직장인이야. 어저께까지만 해도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학교 다녔어. 오늘부터 300만 원 버는 거야. 그럼 왜 80%를 못하지?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월급 받으면 80% 저축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경악하죠. 제 정신 나간 애다 이런 얘기인데 나는 그게 사람들이 놀래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게 정말 대단한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아무리 월급이 올라도 계속 80%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90년대 후반에는요 네.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어. 맞아요. 인터넷 없었습니다. 맞아요. 해외여행? 신혼부부들도 제주도로 가. 맞다. 집은 가난했는데 흑수저인데 다행히 집이 서울이야. 회사 다닐 수 있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비가 절약되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은 혼자 뭐 월세 월세 내고 뭐 내야지. 서울에 있는 분들, 수도권에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있다는 게 부모님 잔소리 조금만 참으면 그게 엄청난 아, 고정비가 절약이 절약이 돼요. 된다. 그 기회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돈으로 65만 원, 70만 원? 솔직히 돈이 남진 않았지만 모자라진 않았던 그러면 것 같아요. 막 힘들거나 내가 65만 원 내에서 써야 돼 하면서 힘들어하지 그런 거 않으셨다는 없었어요. 거죠. 왜냐면 와.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었기 그렇지. 때문에 일단 처음에 그렇게 콕 껴서 저축을 하다 보니까 자꾸 통장에 잔고 올라가는데 그게 굉장히 나의 어떻게 보면 뿌듯함이 돼요. 당연하죠. 이걸 이제 안 해본 분은 모르는데 맞아요. 굉장히 크게 큰 모티베이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려야 된다.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2030 세대에게 일단 7년 안에 1억은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퍼센트 얘기할 때 제가 네. 80% 얘기했잖아요. 네, 네. 요즘 젊은이들이 80% 못하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80%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통비, 통신비, 뭐 멜로는 깔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음악도 좀 들어야 되지. 우리 때 없던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80%는 무리고요. 우리나라의 대졸 초임 평균 연봉이 얼마냐면 3,328만 원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제 한 분은 난 그거보다 많은데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야 이거 이럴 분도 있겠는데 평균이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전으로 한 280 정도 타는 거야. 와, 평균이. 그렇군요. 그 정도 타는 분이라면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는 분이 아니고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 다닌다면 60% 할 수 있습니다. 딱 첫 월급 찍을 때부터 누가 옆에서 딱 손목 꺾어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냅두면 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 소비에 물들어가지고 쉽지가 않아. 60%로 시작하는 거 할 수 그럼 있다. 1억을 7년 안에 모을 수 있나요? 그 계산이 되나 잠깐만. 그러니까 7년 동안 어느 정도 저축하면 딱 1억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113만 원 정도 저축하면 됩니다. 자, 그럼 113만 원이라는 게 어떤 숫자냐면 280만 원 본인이 받은 첫 번째 월급에서 한 40% 정도예요. 60% 아까 가 60%라고 그러더니 다행이다. 왜 40%냐? 저는 80% 했지만 60% 하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서 빼주겠다 해서 50%. 그럼 여행도 좀 가끔 가야 되고 뭐 이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백보 양보해가지고 조금 빼준 게 이제 110만 원 정도야. 네, 그러면 113만 원. 내가 첫 번째 받았던 월급에 8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50도 아닌
딱 40%만 안 쓰고 붙잡고 버티면은 그게 1년인데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못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80만 원 첫 번째 월급 받고 그 다음에 월급 올랐을 거 아니야. 올려 계속 오르죠. 그건 치지도 않아. 그건 빼고 첫 번째 월급의 40%만 안 쓰고 붙잡고 버티면 1억인데 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분들 난 그거보단 더 저축한 것 같은데 왜 1억이 없을까? 왜 없을까? 저축을 해서 여행 가고 저축을 해서 가방 사고 저축을 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축은 계속 했는데 모아서 깨고 모아서 쓰고 계속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너 저축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돈이 없냐? 저축해서 소비로 간 거죠. 매달 쓰는 소비가 아니라 모아서 왕창 소비를 한 거죠. 모아서 다들 되게 지금 막 뜨끔뜨끔 하시는 것 지금 같은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적금 1년짜리 탔어. 그럼 탔어. 거기서 한 막 70-80% 팍 그렇죠. 써버리고 차 사고 맞아요. 해외여행 거나하게 한번 갔다 오고. 마음 딱 먹고 100만 원 적금 딱 하자 딱 해요. 1년 후에 딱 만기 찾으러 가. 이자 얼마부터? 1208만 원 나온다. 와. 그거 찾으러 갔다가 하나은행 그 주차장에서 남의 차 건드리면 바로 토해내야 돼. 8만 원. 가는 길에 신호 위반하면 8만 원 딱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자가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1208만 원 탔다고 쳐요. 어쨌든 이자가 적더라도 내가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모았어. 1208만 원 모았으니까. 가만히 이거 돈을 노려다보다 보면 숫자가 네. 208만 원이 어딘가에서 많이 본 숫자야. 어디서 봤는가 봤더니 뭐죠? 백화점에 내가 눈여겨봤던 가방 가격하고 오 똑같아요. 마이. 오 마이. 이건 신의 계시다. 이거는 사야 된다. 그리고 사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뭐 수익률 적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맨날 원금에서 뜯어가는데. 제가 돈을 안 흐트리고 잘 모을 수 있었던 거는 저뿐만 아니라 90년대 후반에 직장생활 처음 시작한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당시에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25, 6살에 사회에 나와.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3, 4년 있으면 결혼해야 되잖아. 결혼 자금을 모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목표가 딱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안 흘리죠, 옛날 사람들. 근데 요즘 분들 어때요? 25, 6, 7에 나왔다, 사회. 결혼 언제 할 거예요? 물어보면. 기회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아니, 일단 목표가 없는 거야. 만약에 결혼한다라는 목표가 있더라도 27, 8에 사회에 나왔는데 언제 결혼하냐? 30대 중반에 하죠. 네네네. 그럼 한 10년 있다가 할 결혼을 왜 내가 지금부터 두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단은 쓰고 보는 거야. 그 목표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저축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목표 의식이고 묶이는 효과가 필요한데 목표가 없으면 묶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막상 결혼을 생각을 해서 돈을 모았다 쳐. 네. 그래도 이 돈을 더 모아서 빨리 전세자금 올려주고 해서 나중에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미친 집값이죠. 미친 집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에휴 우리가 무슨 집이냐 그냥 평생 렌트해서 살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돈을 모으겠다는 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시대가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87년도에 서울의 목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알죠. 그 목동 아파트가 사실 저희 집 근처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목동 아파트를 좀 분양을 받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천만 원. 네. 근데 당시에 25평 아파트가 3,500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한 달 동안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샀어. 분양을 안 하신 거야. 아이고 어머니. 제가 만약에 근데 지금 그거 얼마냐? 15억이야. 5억. 융자가 무서워가지고 그걸 안 사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테크에는 장기적인 시각이 좀 필요해요. 확실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지금 내가 덜 쓰더라도 절대 뭐 힘들거나 한 게 아니다. 미래를 네.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사회초년생들을 많은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그냥 1억을 첫 번째 허들로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1억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 직장 생활해가지고 집 사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정말 어렵죠. 결혼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아파트 살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결혼이라고 한다고 생각해보면 아무리 돈 없이 우리가 시작한다 그래도 내가 1억은 있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내가 결혼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경제적 준비가 돼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신입사원 어느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네. 첫 출근하는 날 막 가다가 복도에서 누구랑 꽝 부딪혀서 막 어떤 남자가 와서 막 그렇지. 주워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눈 따다. 딱 눈을 딱 맞췄는데 네. 그 사람이 그 회장 아들. 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그렇죠. 거. 그건 아침 드라마니까. 아침 드라마니까 그런 거고 그렇고.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동질혼이라는 게 있어요. 동질혼. 그게 뭐예요? 이걸 처음 들어봤어. 결국은 결혼은 경제적으로 동질한 사람끼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월급이 300이다. 그럼 그 300에다가 1.25배 하면 됩니다. 아 다행히 좀 높습니까?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 통계적으로 좀, 얘기하면 예. 본인 소득의
90%에서 125% 사이에서 형성될 확률이 95%. 나 미치겠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어. 내 결혼하려는 배우자도 최소한 1억 있다. 그럼 둘이 합치면 2억이죠. 그 2억 가지고 부모님이 양쪽에서 조금 도와준다 그러면 원룸 같은 데서 어떻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전세로라도? 그림이 그려지잖아. 근데 내가 1억도 없어.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첫 번째 관문은 1억이 일단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결혼 안 한다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네. 결혼 안 한다 그래도 독립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계속 그럼 엄마랑 살 수 엄마 없죠. 아빠랑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네. 그러면 독립하면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최소한 이자나 월세 안 내고 누워있을 정도는 돼야 그게 독립이지. 아니 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월세 막 4, 50만 원 월급 한 2, 300 받는데 그거 내고 있으면 그게 무슨 독립입니까? 그러니까 독립이 됐든 결혼이 됐든 1억은 일단 첫 번째 관문이다. 와 너무 저 지금까지 우리 부트브에서 만나본 전문가분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치? 뭐 둥그럼 잡는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유튜브까지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1억 모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직장인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재테크는 저는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파트라는 게 이제 직장 생활에서는 못 살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최근에 너무 네,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아파트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은 앞으로 30년간 이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재테크의 가장 그 핵심적인 로드맵은 아파트인데 뭐 아파트 사라 그러면 당장 사라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아파트는 사회에 나와서 15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길게 20 걸쳐서요? 그렇죠. 15년, 20. 그러니까 사는 거는 뭐 좀 더 청약을 통해서나 뭐 대출을 뭐 땡겨서 뭐 빨리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완전히 내 거가 되는 데는 15년, 20년 걸리거든요. 아파트 사고 레알 집주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출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다 아파트가 자기 집주인이 다 똑같은 집주인이 아니야. 그냥 집주인이 있지만 레알 집주인이 있어요. 오케이, got it. 레알 집주인은 뭐냐면 어. 최소한 내 집에 대출이 20% 이하인 경우가 레알 집주인. 아, 다행히 빵프로인 건 아니네요. 아니, 빵프로면 바보죠. 자기 아파트에 대출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는 건 그 바보예요. 그건. 왜냐면 대출을 받았으면 더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 더 좋은 아파트가 더 빨리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초저금리에 대출이 없다? 그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아닙니다. 그거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출이라는 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 담보대출 그렇죠. 얘기하시는구나.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지렛대 효과. 네네. 내가 남의 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돈 가지고 내가 내 자산이 증가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했다면 그게 레버리지 이펙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지난 뭐 여행 갔다 온 거 뭐 돈 메꾸려고 그런 거는 빚입니다. 그거는 빚이야. 대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케이. 최소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15년, 20년 지나면 예. 일단 내 집에 대출은 20% 이하가 돼요. 이하. 그래서 제가 오케이. 경험을 해봤는데 어. 2005년도에 집을 샀어요. 몇 년도요? 2005년 되게 일찍 사셨는데. 2005년도에 집을 샀으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고 10년 만에 집을 산 거예요. 오케이. 10년 동안 혼자 외벌이로 모은 게 3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봐도 기적적인 건데 3억을 딱 모았는데 그 3억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외아들이 집 산다 그러니까 그냥 전재산이에요 그게. 그치. 그때 그 목동 아파트 안 사고 그 몇십 년간 그거 샀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여튼 5천만 원을 저한테 주셔서 3억 5천 갖고 살 수 있는 아파트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노원구에 50평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고 다른 아파트 30평. 30평이 작은 거예요? 30평대 초반. 어디? 동네 강남. 어디? 오! 30평. 근데 7억 3천. 아,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돈이냐면 그 당시에 그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한양대학교 음대 성악과 교수님이에요. 여자. 예. 혼자 사시는 분인데 상체가 좀 있으세요. 이러면서. 예술의 기운이 딱 퍼져 있는 집이죠. 그렇지. 왜 집을 파세요? 그랬더니 아니 30평 아파트가 7억이라는 게 말이 되냐. 자기는 가슴이 이렇게 쿵쾅쿵쾅 그래서 잠이 안 온대.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되겠다. 오. 근데 그 아파트를 제가 한 2달을 들락날락 하면서 붙잡고 흔들어가지고 6억 9천에 6억 9천에 사셨어요. 네, 오케이. 6억 9천에. 어허. 예, 지금 얼마냐면 22억입니다. 이 얘기 딱 하면서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외벌인데 이자만 122만 원 내고 그걸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붙잡고 버티는 게 더 그쵸. 힘들어요. 유지하는 왜냐면 게. 그 사이에 뭐 종부세, 뭐 이자, 종부세는 공무원도 월급 줘야 되지. 그 다음에 은행 재산... 이자는 은행원 월급 줘야 되지. 내가 그거 먹여 살린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거를 안 팔고 붙잡고 버텨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른 집이 한 달에 외식 10번 할 때 우리는 한 달에 외식 한 번 하고. 한두 번. 딴 집이 해외여행 갈 때 난 무슨 해외여행을 가.
그냥 동네 돌아다니자. 동네 뒷산 가자. 돌아다녀도 양재천 한번 걷고. 양재천. 집은 쌌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항상 비싸요. 그렇구나. 항상 비싸.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지금만 비싼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 원리 중에 가장 우리 젊은이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돼. 포기 안 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일본을 40대 중반에 갔다 왔어요. 40대야 비로소. 네, 갔다 왔는데 제가 그때 비행기 타고 딱 가면서 옆에 너무 젊은 애가 있길래 너는 뭐 혼자 가냐? 학생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고3이래. 요번에 수능 끝나서 일본 놀러 간대서 그래? 야 아저씨는 지금 40 넘어서 처음 갔는데 야 너는 참 어렸을 때부터 참 글로벌하게 논다 그랬더니 딱 날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뭐 일본은 뭐 글로벌도 아니고 로컬인데 뭐 왜 이제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이제 뭔가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대가를 치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건데 1억이 첫 번째 허들이라고 그랬잖아요. 1억을 만든 그 신혼부부가 둘이 만나서 2억인데 부모님이 5천씩 도와줘서 3억으로 만약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일단 이분들은 스타트가 된 거예요. 어쨌든 3억 가지고 결혼 자금이 시작됐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앞으로 뭐 5, 6억 대출 받아서 살 수도 있고 계속 점프업 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결론은 뭐 미국 주식이 오른다, 국내 주식이 오른다 이런 트렌드의 변화와 관계없이 15년간 줄기차게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은 내 집 마련이다. 이왕이면 아파트로. 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돼야 돼요.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정말 내 집 마련부터 해야겠다.